자, 어디를 좀 볼 거냐면요. 거기, 그러니까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효율적 시장 이론, 요거 있죠? 여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 시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요건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있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 세 번째는요, 이 시장의 진입 태거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져보는 거를요, 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거를요, 효율적 시장론 해줍니다. 이렇게. 자, 어떤 정보가 있다.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즉시, 총알가치, 즉시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난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총각입니다. 총각. 딱 총각인데, 이 사람이 항상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회사에. 썩음썩음한 중고차, 아반떼를 딱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뭘 듣는다고요? 라디오를 딱 듣고 다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이 자기가 아는 동네에 있습니다. 요 동네로 현재 땅 가격이 한 평당 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농지인데, 자, 이 동네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뭐가 통과한다고요? 지하철이 딱 통과할 거래요. 그러면 이 동네 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차 끌고 딱 가다가 회사는 안 가고 턴에서 이쪽으로 갔죠? 가서 이제 중개사님한테 딱 중개업소에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땅, 자, 2,000평을 20만 원에 몇 평이라고요? 2,000평을 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벌써 이 사람아, 한 평당 500만 원 올랐다, 이놈아. 이놈아 하면 또 그러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입니다. 되셨죠? 아니, 왜 지하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올랐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 공급 이론을 조금 자세히 좀 볼게요. 이걸 통해서 알아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다 결정돼 있었는데, P0, Q0. 그러면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이 동네 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도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줄까 합니까? 뉴스를 들은 사람 다 구입하려고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갑자기 이제 증가할 겁니다. 갑자기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번에는 여기는 땅 주인들 볼게요. 땅 주인들은 이 동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한 명이라도 들은 사람 있어 없어요? 있으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요?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니까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것도 다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중개사님한테 내놓은 거 있죠? 다 걷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중개사님이 전화 올 거 아닙니까? 땅 팔으라고? 그러면 싫다고 하겠죠? 다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공급이 갑자기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입니다. 되셨죠? 효율적.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정보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뭐냐.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과거, 그 다음에 아까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거를요, 현재 정보 해줍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뭐라고요? 현재 정보, 현재 나오는 따끈따끈한 정보, 이 정도는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요거로 갔더니 잽싸게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요 미래의 정보 해줍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요? 미래의 정보.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알아 몰라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들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스컴이 발달됐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아직 발표도 안 했죠? 근데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걸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자, 과거나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미래의 정보가 있어야 미래의 정보라는 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이런 게 있다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큰 돈을 지금부터 초과 이윤이라 할게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갔더니 이미 올릴 대로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면 그런 정보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큰 돈을 좀 더 초과 이윤해 줄게요. 근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얘기한 시장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자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답니다.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고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요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정보도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장은 예를 들어서 아까 차 끌고 이제 출근하는데 어떤 저기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라디오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잽싸게 갔더니 아직 올랐어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닙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구입해서 5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약성. 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요?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적이 개발된다고 라디오에 나왔으면 한 명이라도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주변에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 곧장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찾기는 힘들고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데 있죠?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현재나 무슨 정보라고요?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혹은 미래의 정보를 갖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미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으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시장을 왜 설명하냐면 다른 시장과 비교하려고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인데 미래의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같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 정보라고 하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시장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든 사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했어 안 했어요? 발표도 안 했는데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귀신입니까 알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예,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강성.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고, 얘는 중강성에서는 과거라든가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되기 때문에 미래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강성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 경쟁하면 되지. 왜 부합되냐면 완전 경쟁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이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미래 정보, 그 다음에 이때는 미래 정보가 있다면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네요.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으니까 그런 정보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나열했을 뿐입니다. 되셨죠? 그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분석.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과거에 역사적인 주가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좀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이런 걸 쭉 분석해 보는 걸요 기술적 분석이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공표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 분석해 줍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지하철 들어온다고 라디오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혼자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아니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를 발표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 같은 거 발표한다면 나름대로 분석해야 하네요.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중국으로 공장을 내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줍니다. 그러면 요거 자꾸 틀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먼저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다시 할게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반영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지하철 들어온다고 발표 났어 안 났어요? 나름대로 분석해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고 또 정확히 반영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다만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성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큰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과거에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갖고 현재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요. 헷갈려요. 되셨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문제. 어디냐면, 자, 잠깐만 볼게요. 자, 142페이지에 중과 정도의 약성 효율적 시간에 효율적 시장 밑으로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약성 찾으셨죠? 중간에 중강성 바로 위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요거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 자, 볼게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여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142페이지 맨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현재 라두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정보 있죠? 바로 반영돼 있답니다. 바로.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반영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3페이지 5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볼게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되는 정보뿐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신약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이를이란 게 뭐예요?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예, 강성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 경쟁하면 되지. 왜 부합되냐면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추려면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예, 그래 나머지는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이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예? 예. 약성에 예. 초과 이윤이 X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자, 이 시장 현재나 미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다면 초과를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일단 이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 가요? 아까 방금 약성 효율 시장 밑에 약성 효율적 밑에 기출문제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했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얘기했는데 완벽하다 그러면 너무 재수 없습니다. 좀 약간 모르고 해야 돼요. 됐죠? 지금 약간 몰라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되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
자, 오늘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과 시장론의 일부를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로 이제 주굴라 파동을 얘기합니다. 무슨 파동이라고요? 주굴라 파동이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파동은요, 보통 이제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에서 10년.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우리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조금, 이게 이제 불황식이다. 그러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죠. 발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이 당시에는 불황식에는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건설업자들은 건물도 지어야 되고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고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 터지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한센 파동이라 하는데 무슨 파동이라고요? 한센이 얘기한 파동이라고 해서 얘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일반 경기에 비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요, 타성기간이 길다 해줍니다. 뭐가 길다고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가 길어서 그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주기가 보통 얘는 이제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면 요거는요 17에서 18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가 좀 2배 정도 길다 해줍니다. 주기가 뭐라고요? 2개. 그리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진폭 또한 어떻다고요? 크다. 주기가 2배 정도 길고 진폭 또한 어떻다고요? 크다. 그 다음에 자, 국면이 회복 국면은 일반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한 데 비하여 빠르게, 자, 상대적으로 후퇴 국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복 국면은 느리게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회복 국면은 느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후퇴 국면은 어떻다고요?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기의 순환 국면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는 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하여 얘는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지성이라고 해서 지역적, 개별적 현상이 나타나지만 때로는요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바로 옆에 있는 판교라든가 수지라든가 분당으로 막 이어질 수 있죠. 이런 형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환국면은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지역별로, 용도별로 때로는 병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독립적이 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모든 부동산들을 평균 냈을 때는요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후순환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측정 지표는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측정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요 건축량, 자, 두 번째는요 거래량,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측정 지표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공가율이라든가 공실률 아니면 금융 상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자율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자, 건축량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거라 공급 측 측정 지표라 하는 거고,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수요 측 측정 지표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보조 지표로만 사용해야 되지 요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건축량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분화한다면 허가량, 착공량, 그 다음요 완공량 이런 걸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시청감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거래량은요 뭐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요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 같은 데 가면은 뭐 거래된 실적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고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등기 실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주의할 게 보조 지표로만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건축비가 상승하거나 투기가 극성일 경우 이런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심해서. 자,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본다면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허가량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지표다 해집니다.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물만 지으려고 해요, 안 해요? 지으려고 할 거니까 좀 앞서서 움직인다고 해서 선행지표 해주고, 그 다음에 착공량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의 부동산 경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동행지표. 그리고 완공량은 완공되기 전에 보통 이제 거래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뒤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요 후행지표 해줍니다. 그리고 택지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많이 되거나 건물이 착공되는 건 아니겠죠. 다만 택지를 건설업자가 사는 이유가 나중에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거래가 또 많아질 거로 예상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걸요 선행지표. 그리고 주택 거래량 같은 게 뭐예요? 동행지표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경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기 변동의 유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순환적 경기 변동은요 이렇게 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 있죠. 이걸요 순환적 경기 변동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은 보통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시절이죠.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자꾸 이걸 싸잡아서 확장 국면해 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자꾸 좋아지니까 매도자들은 매수자들은 얼른 살려고 하지만 파는 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요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파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파는 자들을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가 누구라고요? 파는 자를 얘기합니다.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나고, 거꾸로 이때는요 가격도 떨어진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쭉쭉 떨어지니까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때는 매수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할 때는 항상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요 매도자 중시 현상,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 현상.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걸 대상 부동산이고,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하향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높았던 가격이죠.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상한가다. 이렇게 상한가라는 거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 아니라 얘보다 높았던 가격이라는 얘기죠.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낮았던 가격,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낮았던 가격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때는요, 후퇴 시장에서는 요쯤에서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옛날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상한. 근데 이쯤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없어요? 이거 상당히 곤란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준 가격으로만 삼아야 돼요. 기준가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한가가 일반적이지만 이쯤에서 평가할 때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하한가라고 하긴 곤란하죠. 어떤 경우는 기준가로만 삼아야 돼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의 측정 지표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같이 가는 지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반대로 하는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 뭐가 있다고요?
확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 다른 것도 다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증가한다는 얘기죠. 택지 분양 실적도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공시가율, 공실률 같은 게 줄어들 겁니다. 미분양, 재고량도 줄어들고 금리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낮아 있어야 투자를 늘리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걸로 해결하면 돼요. 되셨죠?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대표적인 게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 시장이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그다음에 개학되면 호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계절적 변동이다 하집니다. 왜 계절적 변동이냐면 왜 방학합니까? 겨울에 추워서 여름에 더워서 방학하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난답니다. 이번에는 이 50년 이상에 걸쳐서 임근적인 수명 현상이 있죠. 성장기, 성숙기, 세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장기적 형태의 변동을요 뭐라 하냐면 장기적 변동 이렇게 합니다. 장기적 변동.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예기치 못한 사태로 해서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거 있죠. 전쟁 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정책의 변화로 해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있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무작위적인 변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왕왕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미집 모형 알아보겠습니다. 거미집 모형은요, 자, 이 농산물 시장에서 나온 이론인데 2022년도에는 물건이 과소 생산됐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게 일반적인 체화라면 생산량을 곧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농산물 시장은요 1년에 농사 한 번만 진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가격이 좋아지니까 생산을 늘리고 싶은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내년도에는 뭘 심어야 됐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너도 나도 마늘 심어요, 안 심어요?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된 바람에 가격이 폭락했죠. 이게 일반적인 체화라면 당연히 이런 물건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다시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무지하게 손해봤죠. 그러면 속으로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다음 연도에는 마늘 심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다.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같은 수요자는요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즉시 변합니다. 우리는 비싸면 안 사려고 하고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즉시 변하지만 공급자는 생산량이 일정 기간 지나서 변합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즉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즉시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돼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물건이 적게 생산되고 많이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림 그리다 보니까 거미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숫탄수 나중에 공기수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수렴형, 공급의 기울기가 클 경우는요 수렴형.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할 때는요 반대일 경우는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따질 때는 다 이 절대값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마이너스 다 무시하시고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는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고 수렴형입니다.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는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 나타납니다. 발산형.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똑같다. 그럴 경우는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 나타납니다. 뺑뺑뺑 계속 돕니다.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그리고 기울기는요 거꾸로 해주면 돼요. 기울기는 거꾸로. 그래서 이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의 기울기보다 크다. 공기수,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클 경우는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 반대로 거꾸로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때는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 그리고 기울기도 똑같을 경우는요, 순환형이 되는 건데, 주의할 거는요, 모두 뭘로 가지고 따지라고요? 절대값만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시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알아볼 건데, 일단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 경쟁은요,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데,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공급자, 다수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가 되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급자가 돼서 어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동질의 상품. 그 세 번째는요,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초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너 큰 돈 벌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곧바로 기업에 진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기업에 진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사 안 되면 안 되겠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퇴거라는 겁니다. 진입과 퇴거가 매우 자유롭다 해줘야 돼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매우 자유롭다. 어떤 사람이 큰 돈 벌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너도 나도 큰 손해보니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요것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요, 공유입니다.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것도 모조리 시장 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어떤 특성이 있냐? 자, 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이걸요, 국지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마다 세분화된 시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 은닉이라든가 탈세 목적으로 거래 내용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비공개성이 있다.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거래했던 게 적정한 가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 정보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한다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동일한 품질, 규격화가 곤란하다. 이걸요, 비표준화성이다 해줍니다.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규격과 그다음에 가격으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죠. 표준화가 가능한데 얘는 표준화가 곤란하다. 땅 한 평당 전국 어디 하나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땅 한 평당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직화된 시장 형성이 곤란하다. 이걸요, 비조직성 해줍니다. 비조직성.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주를 전국 어디 가나 다 구입할 수 있죠. 그냥 총판에서 시작해서 도매상,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지만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고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 보고서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기는 아파트하고 여기는 아파트하고 지은 건 똑같지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치부터 다르고 여기는 이 장례식장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요, 공동묘지가 들어왔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거래해야 됩니다. 이걸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걸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곧장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단기에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격 왜곡.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자,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기에는. 그 다음에 단기 매매가 곤란하다. 우리 뭐 아파트는 그나마 좀 잘 팔리는데 상가나 공장 이런 것들은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집니다. 현금으로 바꾸는 게 매우 힘들다. 이걸요, 환금성이 곤란하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자율 조정.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과 자들의 유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금을 만족스럽게 조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이자가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끊기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자원을 배분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창조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환 기능도 하고 있고, 각종 정보도 제공합니다.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양과 질도 조정되죠. 요즘 들어서 초호화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건설업자들은 초호화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조정이 된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우리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효율적 시장은요, 어떤 정보가 즉시 그리고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어떤 정보가 즉시, 이거 안 나오네요. 이거 가지고 할게요. 일단 자, 어떤 정보가 즉시 그리고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과거라든가 현재까지의 정보 정도는 갔더니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과거나 현재 정도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됐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성. 거기 적혀있잖아. 중간이죠, 중간. 무슨 시장이라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는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원래 조금 전에 했는데 다시 할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은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3촌이 있어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인 미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시장은 있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정보만 아직 반영돼 있고,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고, 미래 정보도 더더욱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약성 효율적 시장 해줍니다. 뭐라고요? 약성. 이런 시장에서는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라든가 미래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런 걸요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시장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 혹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요 강성 효율적 시장 해줍니다. 뭐라고요? 강성.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든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시장은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고, 나머지는요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 현재까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에서는 이미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또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어 못 벌어요? 못 법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 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미래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백날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성에서는 자, 공표되는 정보뿐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또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에이, 아주 이게 지저분하게 얘기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런 정보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이런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벌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